예, 최근 충주시의 홍보를 맡아 재밌고 참신한 정책 콘텐츠를 기획해온 공무원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유튜브 충TV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충TV를 칭찬, 언급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화제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선태 주무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네. 연합뉴스 TV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충주시 최고의 스타 김선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스타라고 하셨는데 요즘 좀 뭐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요즘 이제 길에서 많이 알아보시고요.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서울에 와도 사실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 사진 찍어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실 주무관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기 순으로 딱 정렬했을 때 위에 뜨는 게 그 관짝춤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동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이제 한 1,000만 되나요, 거의? 1,000만 가까이 육박하고 1,000만 있습니다. 가까이 됐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때는 좀 지금은 지났는데 예.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이슈가 되고 있을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홍보하지라고 고민하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관짝 밈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제 융합을 해서 나왔던 영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 그거 보고 우리가 흔히 뭐 입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구독해서 쭉 보고 계시는 그게 한 3년 전 영상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좋아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밈을 예. 찰떡같이 잘 살려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패러디라고 하면 일단 그냥 똑같이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우리 정보 전달과 연결시키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원본 밈을 살리는 센스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밈 같은 거를 매일매일 막 찾아보세요? 그게 일입니다. 그게 일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네.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항상 커뮤니티나 소재를 뭐 찾고. 기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영상은 3년 전 영상이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게 시작한 건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시작은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9년도에 예. 유튜브를 맡아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반응이 온다 싶었어요? 사실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네. 한 달 정도 이후부터는 반응이 조금씩 왔습니다. 한 달부터요? 네. 처음에 한 달은 반응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방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잘 될 줄 아셨어요? 네. 이렇게 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한 달 정도 후부터는 이제 좀 순항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되게 또 화제가 됐던 게 우리가 공중부양춤이라고 하는 그 슬릭백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주무관님 나오셔서 슬릭백을 이렇게 추시다가 갑자기 빠져요, 맨홀로.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상수도 공사 안내를 갑자기 이렇게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와, 저 영상도 상당히 인기 많았죠. 360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저것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저희가 상수도 공사 때문에 민원들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상수도 공사를 어떻게 홍보할까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슬릭백 춤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슬릭백 춤을 융합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변주를 한 거죠, 살짝. 예, 네. 저거 사실 댓글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네. 이런 유행의 콘텐츠를 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딱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인기를 끄는 요소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근데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예. 건반지 말씀 두 번째 하십니다. 예. 세상의 대부분은 재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분이나 아나운서분들도 예. 이게 재능 아닙니까? 이런 딕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뭐가 재능이냐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홍보에 적용할지 정책 전달에 적용할지 그게 좀 약간 센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밈을 딱 보면 이거에다 뭐 예를 들면 슬릭백 같은 밈을 보고 이걸 상수도랑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드신다는 거예요? 딱 드는 경우도 있는데 예. 대부분은 저도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고요. 네. 반대로 요즘 핫한 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 홍보에 활용할까 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 뭐 영상 만드는 게 뭐 10초, 12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짧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기획하는 시간은 한 달이 넘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관짝이라든지 슬릭백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획을 하셨어요? 최소 2주입니다. 그 10초짜리 영상에 네네. 2주를 쓰십니까? 네네네. 그렇게 고민을 계속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찾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공무원들한테도 이 공무원 사회를 굉장히 솔직하게 잘 말해주시고 잘 네. 그린다 해서 인기가 많았는데 네네네. 또 재밌었던 영상이 이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좀 다룬 것이 있었어요. 네네네. 연기도 하셨고. 네. 근데 악성 민원인이라는 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소재잖아요. 맞습니다. 그 선 같은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일단 다행인 부분은 그 악성 민원인 대응 훈련이 저희 주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원실에서 주관한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역할에 맞게 연기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좀 안정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들도 솔직하게 공개를 해야 네. 그걸 사람들이 보고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직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거 다른 공무원분들이 좋아하셨던 영상이죠. 실제로 이제 공무원 편을 많이 드는 영상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난을 다 제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내부의 정보를 그게 이제 진짜 우리의 힘든 점이든 아니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이 영상이 아니어도 보통 이제 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과 이 공무를 연결하려면 그 선과 기준을 지키는 게 솔직히 가장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기준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드세요? 지금은 제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거에 40% 정도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예.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럼에도 남들과 다르게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문제가 된 경우들이 없진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무관님이 100을 갖고 있다면 한 60은 자제하고 40으로 만든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한 80, 90까지 썼는데요. 예. 지금은 40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왜 낮췄습니까? 인기가 많아진 것도 그 이유입니까? 잃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예. 그리고 사실 구독자 수가 늘 때마다 리스크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할 수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조심해서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공무원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 토크 중에서 겸손민의 낮은 자세 토크 이 시리즈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완전히 그 틀을 깼거든요. 그렇죠. 어떤 생각하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남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남들과 달라야 일단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공무원 같지 않은 축하 방식이 뭘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공무원 같지가 않을까? 하다 보니까 거만한 자세가 나온 거죠. 예. 근데 사실 포장은 낮은 자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심장이 낮기 때문에 네. 심장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누우면? 그렇네요. 지금 딱 봐도 그렇죠, 그렇죠. 누워서 이렇게 일병하는 누워서 하면 것처럼 예. 심장은 낮아지죠. 예. 그러니까 낮은 자세 인터뷰다. 말 그대로 낮은 자세 인터뷰죠. 네. 저거 반응은 어땠습니까?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자료화면으로 저거 많이 썼어요. 네네네. 예. 저게 좀 인상적이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들 위에서 괜찮아 하나? 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네. 완전 이거 결제 안 받으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 처음에는 진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왜요? 이게 차마 이게 다- 뭐냐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업로드를 제때 못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압박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많이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자율권을 더 인정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 처음 만드신 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 충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조기령 충주시장께서 처음 제안을 해서 만든 게 맞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려고 저희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제안은 먼저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서 시키신 분은 시장님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기령 시장님을 이제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익숙해졌거든요. 네네네. 둘이 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장님이 대해주셨습니까? 저를 조금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좀 약간 신뢰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막 화면에서는 되게 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안 친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서로 이제 알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실제로 뭐 연락을 하거나 뭐
허심탄회하게 뭐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많이 그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뭐 따로 네네네. 연락하시거나 막 밖에서 뵙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전혀. 그런 거. 그러면은 딱 핸드폰에 충주시장님 전화가 딱 왔어요. 네네. 저기랑 충주시장 딱 떴어요. 네. 그러면은 막 떨리고 받기 싫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 나도 잡혔어. 솔직히 떨리진 않습니다. 떨리진 그냥 받는 거죠. 뭐. 네. 아유 예 시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네. 제 질문이 민망해졌네요. 네. 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사적으로도 기령형 막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편하게 지내시고 사람들과도 굉장히 많이 만나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김선태 주무관께서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MBTI 뭐세요? 저는 극단적인 ISTJ입니다. ISTJ예요. I면 내향적이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네, 전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아 정말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아 성향입니다. 그러십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일할 때는 어떤 다른 자아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가면을 쓰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사명감입니까? 제가 사실 저희 유튜브 처음에 첫 영상엔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굴을 노출하기 싫었거든요.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연을 해야 누군가는 출연을 해야 이게 영상이 이어지는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출연하다 보니까 좀 그게 강화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서 출연하시잖아요. 솔직히 혼자만 출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뭐 기획하고 촬영하고 다 혼자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뭐 기획, 편집 뭐 전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 힘드세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재 힘든 점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대치를 맞춰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업로드를 하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조회수로 댓글로 또 저희 영상은 파급력이 좀 있어서 다른 매체나 어떤 보도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그렇죠. 퍼지거든요. 저희도 사실 뉴스에도 나오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되게 장점인 동시에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1인 체제 그리고 저예산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저희 62만 원을 고수하는 이유는 예. 딱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막 그래요. 세금을 아끼시려고 저렇게 하나? 그거보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저희 콘텐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B급 콘텐츠의 일관성. 그렇죠. 예. 저희의 컨셉은 솔직한 거고 평범한 공무원이 실력도 없이 뭐 예산도 없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유튜브가 저희 컨셉이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제가 뭐 예산을 몇 억씩 받아서 진행한다 이러면 좀 그런 진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저희의 컨셉을 계속하려고 저희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고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인지 승진하셨습니다. 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감사드렸고요. 예. 감사한 마음이었고 다만 이제 마음에 걸린 건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7년여 만에 새 계급을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보통 15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제가 7년 만에 했으니까 좀 어떤 게 부담이 되냐면 다른 공무원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돋보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한 만큼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묵묵히 일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혹은 그런 걸 드릴 수 미안한 있어서 마음이 네, 조금씩은 좀 들 수 있겠군요.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뭐 월급도 조금씩 오를 거고 네네.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죠. 승진에 대해서는 좋아하는데 유튜브 업무에 대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족들은 유튜브 업무에 대해서 좋아하지 네네.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까울수록 좀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마냥 그러니까 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걱정을 같이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면들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충TV 같은 사실이 혁신 사례를 보고 배워라라는 말까지 했는데 과연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 직접 듣고 와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저희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말을 직접 들어봤어요. 네. 커뮤니티에 실화입니까라고 쓰셨던데 네네네. 기분 어떠셨습니까? 일단 처음엔 되게 놀랐고요. 예. 왜냐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사실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왜냐면
행정부 수장으로서 어쨌든 행정부 공무원인 특히나 지자체 공무원을 이렇게 언급해 주신 건 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주시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만약에 콘텐츠를 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실까 이거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계속 강조하는 게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 예. 틀을 깨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사실은 금기시되는 질문도 좀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컨텐츠로는 짜장면 먹방을 하는 거죠. 대통령과 짜장면 먹방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남들과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먹방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대통령으로서 뭔가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어쩌면 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주무관께서 제가 알기로 충주에서 나고 자라시고 지금도 충주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충주라는 그 도시의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남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애양심이 아니라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주시에 대해서요? 제 고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고향이 다른 도시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혹은 청주와 헷갈려 하는 것에 대해 혹은 발전 축에서 밀려났다는 거에 대한 그런 솔직히 열등감이 좀 있었고요. 가장 저도 이제 외부에서 생활을 좀 했었는데 외지에서 뭐 학창 생활이나 이럴 때 그때마다 충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온라인 상에서나마 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지자체에서 압도적으로 1등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네. 충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맞습니다. 이 마지막 저희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계속 하실 거고 공직에도 계실 텐데 네. 충TV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도 궁금하고 인간 김선태는 다음 어떤 스텝을 좀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들도 시청자분들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충주시 유튜브의 목표는 구독자 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만 하면 됐습니까? 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더 중요한 건 조회수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폼을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유지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 제안이 오긴 했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어떤 류의 제안 말씀하세요? 뭐 중앙부처나 사기업 이런 네네 뭐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도 있었고 뭐 아니면 유튜버로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왜? 저는 근데 이 충주시 유튜브를 맡고 있는 동안은 했잖아. 맨날 1분짜리 올리고. 충주시 유튜브와 저와는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니.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예.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간 김선태 주무관 그리고 우리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충TV 둘 다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